자, 이제 96페이지 2번의 신고납부를 보겠습니다. 취득세를 원래가 납부 방법이 직접 가서 신고하고 돈도 내야 되죠. 날짜가 나옵니다. 언제까지 된다?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이렇게 돼 있죠. 60일 이내에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60일 이내. 그죠? 자,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안에 해야 되죠. 만약에 얘가 60일 안에 안 하게 되면 뭐가 나온다 했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 그죠? 신고납부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했죠. 자, 이게 기본이에요. 취득일로부터 60일. 근데 예외가 있습니다. 상속을 받게 되면 상속은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외국에 있으면 9개월 이내 이랬죠. 9개월 이내. 그리고 상속은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돌아가셨으니까 상을 당했는데 60일 안에 해라. 이건 아닌 거죠. 49주 지내고 갑자기 돌아가시면 상치로 가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얘는 상속 개시일에서 6개월을 줍니다. 6개월. 조심할 건 상속 개시일로부터가 아니라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입니다. 상속 개시일은 돌아가신 날을 말해요. 근데 얘는 돌아가신 날이 아니라 그 달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상속인이 외국에 있으면 9개월. 외국에 있으면 한국까지 올라오면 비행기 싹 몰아야 되고 안 되면 수용해서 헤엄치거나 놓아야 되니까 기간을 좀 길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9개월로 간다. 우리가 공부하실 때 이 상속이 나오잖아요. 이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언제까지라고 기간을 물어보면 다 똑같아요. 기간은 다 똑같이 뭐예요?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외국에 있으면 9개월이에요. 예를 들면 보죠. 자, 아까 제가 나이트클럽을 취득하면 아니면 고급 주택을 사면 전 시간에 일정 기간 안에 60일 안에 다른 용도로 쓰거나 용도 변경 공사 착공하면 중과세 안 한다. 그런 걸 배웠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나이트클럽을 상속을 받았어요. 나이트클럽을 상속을 받았어. 그럼 걔는 언제까지 용도 변경을 하면 중과세 안 할까요? 자, 그럼 뭘 물어봐요? 기간 물어보죠. 상속 물어봤잖아. 그러면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외국에 있으면 9개월. 취득을 했어요. 부동산을 취득해서 상속으로 취득했어요. 상속으로 취득해서 언제까지 취득세 신고해야 되니?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외국에 있으면 9개월 똑같다. 그런 얘기죠. 자, 이게 기본 개념인데 교재를 보시면 96페이지 신고납부 1. 일반적인 신고납부 일반 거래에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안에 그 과표의 세율을 정해서 신고가 납부된다. 자, 여기부터 하시면 돼요. 60일. 자, 2번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나왔어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 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자,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 대금을 냈대요. 잔금을 줬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때는 이날이 아니라 허가일로부터 60일. 왜? 허가구역은 허가를 받지 않으면 계약 자체가 무효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잔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됐다는 건 이 당시에 아직 허가 여부가 결정이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여기서 세금 냈다가 여기서 불허가 나버리면 계약이 무효가 돼버리면 원상회복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때는 뭐 한다? 허가일로부터 60일 안에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 허가일 아니면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가 되면 그 해제된 날로부터 또는 축소가 되면 그 축소된 날로부터 며칠? 60일. 결국 날짜는 전부 다 60일입니다. 뭐 빼고 상속 빼고는 60일이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3번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는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 선고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 자, 여러분 실종 선고를 받으면 이것도 상속하고 똑같이 봅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 실종 선고를 하면 돌아가신 걸로 봐가지고 재산이 상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그러니까 집을 너무 오래 비우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비우고 한 번 집 나가면 막 2년 30일 있다 안 들어와. 그럼 부인이 나가자마자 법원에다 실종 신고해버려요. 그죠? 그럼 이제 한 2년이나 3년 지났다가 그죠? 집에 돌아봤더니 아무도 없는 거야. 왜? 남의 집이야. 왜? 부인이 실종 선고를 받아가지고 남편이 내가 멀쩡히 돌아가신 게 돼가지고 상속이 돼서 와이프가 이민 가버린 거죠. 그럼 여러분 영등포역으로 가야 됩니다. 노숙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남자들 집을 너무 오래 비우면 안 된다. 주기적으로 집을 들어가줘야 돼. 1년에 적어도 분기별로 한 번씩은 들어가줘야 됩니다. 3, 6, 9, 12 한 번씩 들어가주고 그리고 명절 2번에서 6번은 들어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와이프가 딴 생각을 못합니다. 그죠? 그러다 너무 또 자주 들어가면 안 돼요. 막 1년에 몇 번 안 들어간 사람이 막 2달에 한 번씩 들어가면 와이프가 짜증내요. 왜? 너무 자주 들어온다고. 그죠? 그런 게 있어요. 예전에 그러잖아요. 주말 부부라면 처음부터 주말 부부면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 거기에
돼가지고 와이프가 나중에 뭐라 그래, 남편이 주말에 오잖아. 그러면 주말에 와서 일요일에 가야 되는데 월요일 새벽에 간다면 짜증내요. 왜? 빨리 안 내려간다고. 그래서 이 남편이 불쌍하다니까. 옛날에 어떤 교수님이, 제가 아는 교수님이 특강을 해가지고 이제 주말 부부인데 주말마다 내려가는데 일요일 날 특강을 했어요. 그러니까 못 내려간 거야. 그러니까 본인은 아쉬워서 와이프한테, 사모님한테 전화해서 이번에 특강 때문에 못 내려가니까 그냥 서울에도 그냥 있어 이렇게 했더니 사모님이 전혀 거기에 미동하지 않고 걱정하지 말고 강의를 열심히 하라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그 말 듣고 짜증났대. 왜? 본인은 맨날 가가지고 와이프는 맨날 뭐 문화센터 다니고 막 수영하고 맨날 그러고 다닌대요. 그래서 주말에 한번 간다고 서울에서 얘기했는데, 걱정하지 말고 강의를 열심히 하라고. 그 소리를 딱 듣고, 야, 내가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더래요. 돈만 버는 거. 그래서 그때부터 비자금을 만들기 시작했다고. 그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돈 다 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비자금 마련하기 시작했다고. 되게 서운했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렇잖아요. 그게. 그죠? 이게 뭐요? 남편 죽으라고 일하는데. 그죠?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남편이 퇴근하는데, 간만에 일찍 퇴근해. 그럼 뭐라고 해야 돼? 와이프가. 원래는. 당신 간만에 일찍 오니까 내가 찌개 끓여놓고 일 때 일찍 들어와. 이게 아니라 전 한마디가 뭘 것 같아요? 나 오늘 일찍 가. 그러면 여자가 와이프가 뭐라고 해? 밥은? 그래요. 야, 돌아버린다. 뭔 얘기야? 너 밥 먹고 밥 어떻게 할 거냐는 거지. 뭔 얘기야? 먹고 들어란 얘기지. 왜? 너 들으면 귀찮으니까. 진짜 불쌍하다니까요. 그죠? 남자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죠?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유머에도 많잖아요. 뭐 퇴직하고 집에서 밥을 뭐 한 끼 먹으면 일식 씨 그러고, 두 끼 먹으면 두식이 그러고, 그죠? 세 끼 먹으면 삼식 새끼 그런다 했죠. 새끼 그러고. 그럼 나는 무식님이네. 무식님. 네, 나 밥을 안 먹거든요. 집에서 무식님. 그죠? 이게 뭐한 짓이냐고. 그죠? 어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실종 신고 조심해야 됩니다. 상소가 똑같이 간다. 그래서 6개월, 외국에 있으면 9개월. 이렇죠? 자, 이번에 추가 신고 납부라는 게 있어요. 자, 보시면 잘 보세요. 여기서 얘가 이제 날짜가 이렇게 돼 있어요. 60일. 지금 가산세, 신고 납부하면 뭐가 붙어요? 가산세가 붙어요. 그럼 가산세는 신고 안 했을 때도 가산세가 붙고 납부를 안 했을 때도 가산세가 붙죠. 그래서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있는데, 이건 우리 총론에서 배웠던 내용은 똑같아요. 뭐라고 돼 있어요? 일반 무신고 가산세, 신고를 안 했다. 일반 무신고가 있고 일반 과소신고가 있다 했죠. 무신고, 과소신고, 그리고 부정무신고, 부정과소신고 있죠. 부정무신고, 부정과소 이렇게 돼 있다 했죠. 부정, 그죠? 부정과소신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일반이고 얘는 부정이네요. 부정이란 말은 뭐예요?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할 목적을 가지고 처음부터 신고를 안 했다는 얘기죠. 그냥 걸렸네. 괘씸하죠. 그럼 어떻게 됐어요? 너도 걸리면 죽는다. 죽어봐라. 뭘로? 돈으로 죽어봐라. 죽을 사자에서 얘는 얼마나 했어요? 40%예요. 죽어봐라. 너도 세금 포탈로 죽어봐라. 그런데 이건 뭐라겠어요? 고의성은 없다 그랬죠? 근데 얘는 무신고고 얘는 과소신고예요. 얘는 신고를 아예 안 했고 얘는 한 거니까, 너는 아예 안 했으니까 이거의 반절인 20%만 내고, 너는 신고를 하긴 한 거니까 그거 반절인 10%다 해서 이가 일반은 무신고, 이식, 과소는 10%죠. 근데 부정은 무신고, 과소신고 같다겠죠? 왜 그런다 했어요? 싸가지 없는 건 똑같다겠죠? 둘 다 세금 포탈 의도를 가졌기 때문에 둘 다 40으로 간다 그러고, 납부는 1일 10만 불의 2점에서 0.025%로 갑니다. 자, 요게 이제 개정이 될 예정이죠. 원래 10,000분의 3에서 0.03%였거든요. 근데 얘는 0.025%로 개정이 됩니다. 이건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아마 이달 말에 좀 있으면 확정이 될 겁니다. 거의. 우리 교재는 이제 개정된 걸로 나 있죠. 그래서 이건 납부는 이렇게 개정이 되니까 이건 나중에 또 혹시나 변동사항 있으면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근데 일단은 이렇게 될 걸 알고는 계시면 돼요. 그러면 얘는 만약 이렇게 되면 확정되면 바뀐 거죠. 우리는 0.03이었는데 얼마? 0.025%만 낸다. 하루 지날 때마다. 그래서 그러면 중요한 건 얘는 그다 치고 그 원금에 가산세가 붙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원금에다가 가산세가 추가됐어요. 그러면 요 나온 금 있죠. 요거를 징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얘는 징수 방법이 뭘까요? 그러면 신고 안 해가지고 가산세가 추가됐어. 그리고 원금에 가산세 붙여서 세금을 내야 되죠. 요때 세금은 신고 납부할까요? 보통 징수할까요?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야. 이때 징수 방법은 보통 징수입니다. 보통 징수. 뭐가 나온다는 거? 고지서가 나온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여러분이 머릿속에 딱 박아놔야 돼요. 가산세가 붙으면 징수 방법은 보통 징수다. 그죠? 그러면 가산세가 아닌 건 다 뭐다? 신고 납부다.
그러니까 가산세 아닌 거 나오면 다 신고 납부예요. 그리고 가산세가 붙었다 그러면 신고 납부 그러면 안 되고 고지서가 나오는 뭔다? 보통 징수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이게 뭔 얘기냐면 자 보세요. 신고 납부가 이게 원칙이죠. 근데 여기 예외가 있어요. 다른 것도 있어요. 뭐 일반 과세 됐다가 얘가 중과세 되거나 아니면 비과세 등을 받았다가 얘가 과세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처음에 세금 냈다가 추가로 중과세가 되고 처음에 비과세 감면받았다가 과세가 되면 얘도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럼 이때 세금을 언제까지 내야 되냐 그런 얘기죠. 자, 이때는 그 해당된 날로부터 얘도 60일 안에 얘는 납부 방법이 뭐다? 신고 납부다? 보통 징수다? 그러면 또 지금 그죠? 눈 깜빡 붙으면서 야, 그 한 번 알려주고 얘기를 해야지. 지금 금방 얘기했잖아요. 가산세가 붙으면 보통 징수고 가산세 아닌 건 다 뭐라고? 신고 납부라니까. 그럼 얘도 60일 안에 뭐 해야 돼?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 됩니다. 이 날짜 개정된 거죠. 이것도. 원래 30일이었다가 60일. 그러니까 재수 강하시는 분들은 조금 조심을 해야 돼요. 날짜 기억했다가 잘못하면 틀릴 수 있어요. 이거 나중에 뭐 강조 많이 하니까 틀릴 건 없겠죠. 60일 안에 신고하고 납부해라. 예를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자, 이렇게 건물이 있어요. 자, 이거 일반 건물 사가지고 상가 건물 사가지고 여러분 세금을 내셨어. 그죠? 그리고 있다가 한 3년쯤 있다가 여기다 3년쯤 있다가 여기다 같은 건물에 용도를 바꿔서 나이트클럽을 했어. 나이트클럽. 나이트클럽이 뭐예요? 고급 오락장이죠. 나이트클럽. 그죠? 자, 그러면 고급 오락장은 사치성 재산이잖아요. 그럼 얘는 중과세가 되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전 시간에 얘가 제척기가 있다 했죠. 일반 토지 건물 사가지고 5년 안에 얘가 뭐가 되면 중과세 대상이 되면 추징한다 그랬죠. 그럼 얘가 건물 사가지고 3년 있다가 여기다 나이트클럽을 해버리면 얘가 추징을 하게 됩니다. 5년 안에 바뀌었기 때문에. 그럼 이때 어떻게 하느냐? 자, 보세요. 이때 만약에 세금 얘가 5천만 원이라고 쳐봐요. 중과세에서. 근데 그러면 이때 얘가 이거 세금을 다 내면 안 되죠. 왜요? 얘가 이걸 팔고 이걸 산 게 아니잖아요. 이걸 여기다가 용도만 바꾼 거잖아요. 그럼 얘 처음에 살 때 취득세 냈잖아요. 그리고 여기다가 용도를 바꿨는데 여기다 또 추가로 중과세를 하게 되면 이중과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요때 나온 세금을 다 내는 게 아니라 여기 계산하고 나서 요때 낸 세금 빼고 나머지만 낸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얘가 이때 당시 취득세가 1,000만 원 나왔었어요. 근데 이때 뭘 안 해가지고 신고를 안 해서 예를 들어서 가산세 200을 냈었다. 그러면 토탈 얼마를 낸 거예요? 1,200만 원을 낸 거죠. 그죠? 이때 당시. 그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 5천만 원 다 내지 말고 여기서 이때 낸 세금을 빼고 나머지만 내라는 얘기죠. 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때 그러면 얘가 5천에서 이걸 빼줄 때 얼마를 빼주느냐 그 얘기죠. 얘가 세금 얼마 냈어요? 원래 세금 1,000만 원에다가 가산세 200에서 1,200을 냈었다는 얘기죠. 근데 이때는 얼마만 빼준다? 1,000만 원만 빼줍니다. 왜? 가산세를 안 빼줘요. 왜? 이건 지가 잘못한 거잖아. 지가 잘못해가지고 추가로 세금을 낸 거, 근데 여기서 공제해달라? 안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금액 빼고 그 뺀 금액을 여러분이 며칠 안에 60일 안에 뭐 하라고요? 신고하고 납부해야 돼요. 신고 납부. 날짜만 외우면 안 되고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 근데 이걸 따로따로 외우지 말고 뭘 기억하라고요? 가산세가 붙으면 원금에 가산세 붙여서 보통징수, 가산세 아닌 건 다 신고 납부. 여기까지는 등록세도 똑같습니다. 등록세도 신고 납부, 안 하면 가산세, 보통징수, 가산세 아닌 건 다 뭐요? 신고 납부해서 요 내용까지 똑같아요. 그거를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96페이지. 이번에 추가 신고 납부라고 돼 있죠. 동그라미 1번 취득 후 중과세 대상.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후 그 물건이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 되었을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따라 날짜 나오죠? 며칠? 60일 이내에 중과세를 적용해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다 했죠?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해.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습니까? 신고 납부라고 돼 있잖아. 그런데 가로 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가산세는 제외한다라고 돼 있잖아. 이거 얘기하는 거야, 가산세. 이게 시험에 이제 가산세 포함해가지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가산세는 안 빼준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제외하고 가산세 말고 원금만 빼주고 그거를 60일 안에 뭐 하라고요? 신고 납부해야 된다. 동그라미 2번 비과세 등 부과 대상이죠. 그것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야. 비과세, 과세 되면 똑같이 며칠 안에? 60일 안에 뭐 하라고요? 신고 납부해라.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의할 것은 요거 신고 납부라는 거 기억하시고 요거 빼줄 때 요 가산세는 제외한다는 얘기까지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 문제를 정확하게 풀 수 있습니다. 자, 98페이지 양가로 3번. 재산권 등을 등기 등록하는 경우 그랬습니다. 위 1부터 2까지 신고 납부 기한 이내에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 취득 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려는 경우는 등기 또는 등록 신청서를 등기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된다. 자, 그러면 금방 취득세는 60일 안에 해야 된다고 말을 죽으라 해놓고 갑자기 얘는 언제까지 하래요? 등기 등록 신청서를 등록 관청에 접수하는 날까지 하래요. 뭔 얘기예요? 이게 뭐가 맞다는 얘기예요? 둘 다 맞는 얘기겠죠. 자, 이런 얘기 해보세요. 얘가 이제 보면 취득일로부터 60일에 해야 되잖아요. 취득일로부터 60일, 그죠? 60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자, 이때까지 안 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등기를 취득하자마자 등기할 수도 있고 10일 있다 등기할 수도 있고 20일에 등기할 수도 있죠. 어떤 60일이라는 등기를 하면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10일 있다 등기한다 쳐봐요. 그럼 여러분 물어볼게요. 만약에 등기하려면 취득세를 등기하기 전에 낼까요? 하고 나서 낼까요? 그러니까 세금을 먼저 내야지 등기를 해줄까요? 등기를 하고 나서 세금을 낼까요? 세금을 더 빨리 하겠잖아. 세금을 내야 등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금을 먼저 내고 그리고 등기소 가서 등기 신청서를 접수하면 걔네들이 뭘 확인해? 세금 냈는지 확인하고 세금 안 냈으면 등기를 안 해줘요. 그러니까 무조건 취득세는 뭐예요? 등기하기 전에 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등기를 하건 뭘 하고자 한다면 등기나 등록을 하고자 한다면 언제까지 세금을 내야 된다? 등록관청에 등록 신청서를 접수한 날까지. 그러니까 가서 등기 신청서를 접수하잖아요. 그 접수하기 전까지는 뭐 해라? 세금을 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문제를 어떻게 풀면 돼요? 그냥 취득세 신고 납부 기한 그럼 이렇게 가면 돼요. 원칙대로. 근데 지문에 뭐라고 나오면 얘처럼 등기 또는 등록을 하고자 라고 나오면 그때는 60일 그러시면 안 되고 등록관청에 신청서 접수하는 날까지 이렇게 기억하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헷갈리다면 한도 없어요. 안 헷갈려요. 그냥 60일 하면 돼. 근데 여기는 뭐라고 나와요? 취득세 신고 납부 기한은 언제까지입니까? 그럼 60일 그러시면 되는 거죠. 근데 등기 등록 하고자 하는 경우라고 나오면 60일 그러면 안 된다. 그때는 어떻게 한다? 등록관청에 신청서 접수하는 날까지 해야 된다. 그죠?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에 보통징수라고 돼 있죠? 얘가 보통징수가 나왔다는 얘기는 무엇이 부과됐다는 얘기예요. 그쵸? 가산세가 부과됐다는 얘기네요. 그쵸? 자동으로 가산세, 보통징수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 가산세, 무신고, 20, 사기나 기타 그러면 무조건 뭐 너 한번 죽어봐, 납부 세개 100분의 40%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밑에 과소신고도 마찬가지예요. 10%, 부정은 20% 이렇게 됐습니다. 그 보면 과소신고 가산세 오른쪽 99페이지 동그라미 2번에 보면 뭐 부정은 해가지고 뭐 기억리은 나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근데 그까지 볼 거 없어요. 그 부분까지 세부적으로 하지 마시고 그냥 이것만 기억하세요. 부정 그러면 너 한번 죽어봐 40, 일반 무신고 20, 과소 10, 납부 1일 뭐 0.025 이것만 기억하시고 그 세부적인 얘기까지 볼 거 없어요. 그렇게는 안 물어보니까. 그죠? 그리고 3번에 납부불성실 가산세 나오죠?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밑에 박스에 있죠? 1일 만분의 2.5, 0.025%입니다. 이 개정될 예정인 거죠. 원래는 0.03%였어요. 근데 얘는 이제 0.025를 한다. 그죠? 근데 그 납부불성실 가산세 보시면 그 박스 바로 위에 보면 이 경우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 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계속 안 내면 막 원금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계속 가다 보면. 그죠? 그러니까 한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 부족세액의 100분의 75까지만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원금의 75%가 넘어가면 더 이상 부과를 안 하겠다. 한도가 있다는 얘기죠. 그 한도가 얼마라고요? 100분의 75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98페이지 왼쪽에 보충학습에 보면 기한 후 신고라는 게 나와요. 98페이지 보충학습에. 뭐라고요? 기한 후 신고. 자, 이게 뭐냐면 자, 이름이 기한 후 신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앞에 총론 파트도 이게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대로 가면 돼요. 기한. 이게 뭐겠어요? 취득세 신고 납부 기한이죠. 취득세 신고 납부 기한 60일. 그죠? 이거죠. 그 다음에 기한이 뭐 했대요? 지났대요. 자, 그러면 여러분 신고 납부 기한이 지나버리면 무엇을 부과한다 했죠? 가산세 부과한다 했죠? 그럼 얘는 기한이 지났으니까 가산세 부과 대상이네. 여기까지 벌써. 그죠? 자, 그럼 얘는요. 이미 가산세 부과 대상인데 지금이라도 뭘 하래? 신고를 하랍니다. 그럼 나는 이미 가산세를 내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신고하래. 그러면 내가 지금이라도 신고하면 나한테 뭔가 혜택을 주겠다는 뜻이죠. 이미 가산세 부과 대상이야. 근데 지금이라도 신고하면 신고하래. 근데 여전히 가산세는 똑같아요. 그럼 뭐로 신고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혜택을 주겠다는 거지. 혜택이 뭐겠어요? 세법은 뭐라겠어요? 돈으로 얘기해요. 공법이나 중개사법은 껄핏하면 뭐 3년 이하 징역 얼마에서 맨날 징역 보낸다. 우리는 금액 돈으로 얘기해. 말 잘 들으면 세금을 깎아주고 말 안 들으면 세금을 더 내게 합니다. 얘가 지금 말을 안 들어서 가산세가 붙었는데 지금이라도 신고하면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거야. 그럼 여러분 상식적으로 원금에다가 이미 가산세 부과 대상입니다. 그럼 이때 여러분 같으면 원금을 깎아줄 것 같아요? 가산세를 깎아줄 것 같아요? 당연히 가산세를 깎아주겠죠. 원금 안 깎아주죠. 가산세도 내가 내는 돈이잖아. 그러니까 내 돈 가지고 지들이 인심 쓰는 거야. 왜? 어차피 가산세는 추가적으로 부수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깎아주면서 빨리 신고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가산세 종류가 두 개잖아요.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있잖아요. 그쵸? 자, 그럼 여기서 두 개 중에 하나만 깎아줍니다. 자, 두 개 중에 어떤 걸 깎아줄까요? 감면을. 자, 이거 물어보면 이건 초등학생도 아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생각을 너무 깊이 하면 틀려요? 얘 이름이 뭐야? 기한은 신고잖아, 신고. 그러니까 뭘 깎아주겠어요? 그쵸. 신고니까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깎아주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기한을 신고하면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감면해줍니다. 자, 그러면 감면해줘요? 자, 근데 문제는 법에는 이런 규정이 있어요. 기한 지난 다음에 신고하면 깎아주겠대. 근데 이 납세 의무자가 기한 내 신고를 할지 안 할지 모르잖아요. 귀찮아가지고 에이 난 그냥 가산세 다 낼래 나중에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할지 안 할지 모르는데 과세권자는 얘가 기한을 신고할 거야 하면서 막 턱 깨고 계속 기다리고 있어? 아니잖아요. 그죠? 왜? 할지 안 할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무한정 기다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각자 할 일 하는 거지. 얘는 이미 가산세 부과 대상이기 때문에 징수 방법이 뭐라겠죠? 보통 징수라고 했잖아요. 그럼 과세권자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원금에 가산세 붙여서 고지서 보내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내가 오늘 가서 기한을 신고를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친구가 전화 와가지고 뭐라는겨? 친구가 전화 와서 뭐래? 야, 친구야, 오늘 같이 점심 먹자는 거예요. 자, 나가야 돼, 말아야 돼요? 나가야 된다 했죠? 우리가 보통 정서적으로 볼 때 먼저 전화한 놈이 사겠다는 뜻이죠? 친구가 점심 먹자 해서 지가 산다는 얘기잖아. 그죠? 물론 걔 중에 개념 없이 지가 먹자고 해놓고 나중에 더치페이하고 네가 사라는 놈도 있지만, 그죠? 나갔죠? 나갔으니 어떻게 술 먹고, 아니 점심 먹고 반주 또 해줘. 반주 한잔 하고 술 깨야 되니까 노래방 가서 또 노래 한 번 하고 그러고 온 거지. 그러니까 정치차량이 전직된 거예요. 그래서 뭘 못했어? 신고를 못한 거죠. 집에 갔더니 뭐가 나왔어? 고지서가 나왔어. 그러면 무조건 세금 다 내야 됩니다. 조건이 뭐야? 그 과세권자가 세액을 결정해서 통지하기 전에 신고해야 됩니다. 통지하기 전. 그러니까 고지서 날라오기 전에 신고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감면을 해줍니다. 이때 감면 어떻게 되느냐? 한 달 안에 하시면 100분의 50을 깎아주고 한 달 안에 못했다? 그러면 1개월 초과되고 6개월 이내 하시면 100분의 20을 깎아줍니다. 뭐를요? 신고불성실 가산세. 이때에는 무신고 가산세를 깎아준다는 얘기예요? 과소신고를 깎아준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무신고를 깎아주는 거죠. 과소신고를 이미 신고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기한을 신고할 필요가 없지. 신고를 안 했으니까 지금이라도 하라는 얘기지. 그 무신고가 원래 20%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한 달 안에 기한을 신고하면 이거의 50%니까 반절을 깎아주겠다는 얘기지. 그러면 한 달 안에 하면 가산세를 10%만 내라는 얘기고 6개월 이내 하시면 이거의 20%를 깎아주겠다는 얘기죠. 20%만. 그럼 2는 4%를 깎아주겠다는 얘기지. 그럼 이때는 얼마를 내라는 거야? 16%만 부과를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 달 안에 하면 100분의 50을 경감해주고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 하면 100분의 20을 경감해준다. 근데 조건이 과세권자가 고지하기 전에 신고를 하셔야 된다. 그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기한 후
신고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보충학습에 1번 법정신고 기한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을 신고하면 무신고 가산세 100분의 50을 경감해주고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 하시면 100분의 20을 경감해준다 라고 돼 있죠. 그죠? 그거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기한 후 신고해가지고 실제로 얘가 시험에 취득세에서 언급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그대로 해가지고 그 내용이 나중에 기출문제 푸시면 그 부분이 실제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정리를 또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 기한후 신고 얘기는 지금 제가 한 얘기는 여기는 간단하게 돼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이 그 총론 파트에 가면 23페이지 참고로 보세요. 23페이지에 그 맨 밑에 3번에 기한후 신고 시 가산세 감면이라고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23페이지요. 23페이지 피시면 3번에 기한후 신고라고 돼 있죠. 밑에 법정 신고 기한까지 과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과세표준과세액을 법정 신고 기한 지난 후 그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결정 통지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가산세 부과대세니까 고지서 나오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하면 다음에 따른 금액을 감면한다. 그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뒷장에 똑같은 얘기가 나와 있죠. 그거를 우리가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23페이지. 자, 똑같은 얘기다.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99페이지 가면 또 뭐가 있어요? 자, 여기 가산세가 있죠? 가산세가 있어요. 근데 뭐 또 있냐면 이런 것도 있어요. 중가산세라는 것도 있어요. 자, 중가산세가 부과되면 산출세액의 100분의 80이 가산세가 나옵니다. 80%. 장난 아니죠. 걸리면 죽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얘는요. 가산세가 붙었어요. 그죠? 근데 중이 붙었네요. 여러분 가산세가 붙었다는 얘기는 뭘 안 했다는 얘기야. 뭘 안 했다는 거야. 신고 납부를 안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걸로 가면 되는데 무겁게 얼마? 80%죠. 그럼 왜 도대체 80%까지 나오느냐? 팔아먹은 거예요. 팔아먹었어. 그 뭐 한 거야? 미등기 전매한 거예요. 미등기 전매. 저는 미등기 전매하면 하는 건 좋아요. 근데 걸리면 죽는 거예요. 왜? 얼마? 100분의 80. 80%가 가산세로 추가됩니다. 미등기 전매는. 자, 그럼 이때 원금에 얘가 미등기 전매에서 80% 붙었어요? 그러면 이것도 징수를 해야 되죠? 그럼 얘는 징수 방법이 뭘까요? 신고 납부일까요? 보통 징수일까요? 그러면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 중개사법을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글자 이게 가산세니까 보통 징수를 하고 싶은데 앞에 껄쩍지근하게 중자가 붙어서 껄쩍지근해 이러는 거지. 왜? 중개사법은 말장난하잖아요. 막 글자 하나 가지고 및 또는 막 이런 거 가지고 맞았니 틀렸니 이러니까 영향을 받아가지고 막 이거 가지고 되게 하는 거예요. 얘는 가산세 아니요? 맞잖아요. 가산세. 중자가 붙으면 가산세 아닌겨? 그런 거지. 돼지. 그러니까 시험 문제. 돼지 그랬는데 그런데 돼지라면 돼지는 맞는데 갑자기 빠끄셔인 돼지 그래요? 돼지 품종이 있어요. 돼지가 품종이 빠끄셔, 욕끄셔, 랜드레이스, 두룩조지가 있어요. 그게 다 돼지야. 근데 중자가 붙으면 얘 가산세가 아니야? 이것도 가산세고 얘도 가산세예요. 빠끄셔도 돼지고 다 돼지인 거죠. 그러니까 결론 뭐야? 가산세니까 둘 다 징수 방법 뭐예요? 그쵸. 보통 징수라는 거지. 얘도. 그런데 이제 교재 보면 예외가 나와요. 99페이지. 양거래 2번에 중가산세. 납세 의무자가 취득세 과세 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신고를 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 미등기 전매죠. 그러면 산출세액의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습니까? 그죠? 보통 징수 방법으로 징수한다. 다만 등기 등록이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의 과세 물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서 그 예외 규정 두 개가 나옵니다. 1번, 2번. 자, 얘네들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이니까 잘 보셔야 돼요. 1번. 취득세 과세 물건 중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하지 아니하는 과세 물건. 여러분 미등기 전매라는 것은 원래 등기를 해야 되는 애들이 등기를 안 한 것이 미등기죠. 그죠? 나는 근데 원래 등기 대상이 아니야. 근데 너는 미등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중가산세 적용을 안 하는데 가로 안에 예외가 있습니다. 골프 회원권 등 각종 회원권은 제외한다. 여러분 골프 회원권은 등기를 하진 않거든요. 근데 얘는 사치성이잖아요. 골프 회원권이 아무나 가지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골프 회원권이 그죠? 그러니까 뭐라는 겨? 너는 골프 회원권은 아직까진 부의 상징이니까 이걸 몰래 팔아먹다 걸리면 니들은 뭘 하겠다는 거예요? 중가산세 적용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2번에 뭐가 나와요? 간주취득 나옵니다. 간주취득. 간주취득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우리 전 시간에 특례세를 할 때 간주취득, 중과 기준세율, 간주취득. 그리고 얘는 뭣도 안 해.
중가산세도 간주취득은 중가산세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시험에 여러 번 나와요. 왜요? 미등기 전매잖아. 간주취득은 미등기 전매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소유권 변동이 없으니까. 지목 변경이 어떻게 미등기 전매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전인 토지를 가지고 있다가 지목만 대장상의 대로 바뀌었어. 소유권 변동 없잖아요. 근데 내가 미등기 전매야?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간주취득은 중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결국 간주취득은 특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 적용할 때 나오고 그 다음에 중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중요하다니까요. 벌써 문제가 세 군데 얽혀 있는 거예요. 이 자체도 중요하고 특례세율도 시험 엄청 잘 나오고 중가산세도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간주취득 종류 외우셔야 된다니까. 근데 제가 수업 시간에도 엄청 얘기하고 해도 그것도 못 외우고 가니까 답답한 거죠.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중가산세 80% 보통징수. 뭐라고요? 보통징수. 기억하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3번에 법인 장부 등의 작성과 보존이라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산세가 이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것만 있는 건 아니고, 자, 법인은 모든 거래 내역을 장부상에 기록해서 일정 기간 동안 보존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작성 보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얘도 가산세가 부과가 됩니다. 최근에 얘가 계속 나오고 있죠. 실제 시험에. 그래서 거기 3번에 보시면 뭐라고 되냐면 맨 밑에 99페이지 양가로 3번, 1번. 취득세, 납세 의무가 있는 법인은 취득 당시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장부와 관련 증거서를 작성하여 갖춰야 된다. 근데 2번, 지방자치단체장은 취득세, 납세 의무가 있는 법인이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즉 작성 보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과한다. 얼마? 100분의 10, 즉 10%입니다. 요게 이제 시험에 100분의 20 이렇게 나왔고 또 100분의 10에서 맞게 나온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기억을 잘 해주셔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장려하시고. 그러니까 법인이 장부 작성과 보존 의무 이행하지 않으면 얘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시험이 굉장히 어렵게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왜 여러분한테 세법이 아무리 지가 어려워봤자 10개를 맞는다고 얘기를 하냐면 그 예제 문제 있죠. 예제 문제. 25회 때 예제 문제잖아요. 자, 보세요. 지방세법상 취득세 부과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에 뭐라고 돼 있어? 납세 의무자가 취득세 과세 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취득세 신고를 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 산출세계 100분의 5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보통 땡 틀렸잖아요. 왜? 중과산세 얼마? 100분의 80. 50 이렇게 냈다니까 이거. 여러분 지금이니까 이게 약간 난해할 수 있는데 1년 공부한 사람 이거 틀리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다 맞추는 게 아니라는 거야. 수업할 때마다 멍 때리고 여러분 멍 때리고 침 흘리고 침 닦고 있다 보니까 이걸 기억을 못 하는 거지. 맨날 동강 듣고 나 동강 금방 들었어 세강 타. 뭘 들어 듣기는 잠만 잤죠. 그런 사람 있잖아요. 제가 자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했어. 그리고 나서 침 한 번 닦고 침 닦다니까 내가 뭐라고 쉬었다 하겠습니다 그러잖아. 여러분 침 한 번 닦았을 뿐인데 쉬었다 하겠습니다. 1시간 지난 거죠. 1시간 내내 자는겨. 그죠?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니까. 이런 걸 틀리니 다 대책이 없는 거지. 맞으라고 된 거잖아요. 그것도 1번에. 그죠? 그러니까 세법은 어떤 과목이든 어려운 건 아니다. 어려운 건 없다.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오른쪽 101페이지 5번에 취득세, 부가세가 나옵니다. 아시겠지만 부가세는 두 개를 내요. 얘는 부가세가 농특세하고 지방교육세를 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설명을 간단하게 하면 이런 얘기예요. 이거 왜 두 개냐면 얘가 개정되기 전에는 세금을 취득세와 등록세 따로 냈어요. 그죠? 그럼 만약에 여러분이 1억짜리 부동산을 매매로 사잖아요. 그럼 취득세는 어떻게 되냐면 1억에 무조건 취득세 2% 하나잖아요. 2%. 그죠? 얼마? 그러면 200만 원 이렇게 냈어요. 그죠? 그리고 등기할 때 등록세를 냈는데 얘도 등록세가 매매는 2%였어요. 그럼 얘도 200만 원 이렇게 된 거죠. 그죠? 여기다가 이제 부가세를 냈겠죠. 부가세를. 그죠? 여기 뭐 냈어요? 농특세 10% 내고요. 여기에 지방교육세 20% 냈어요. 이렇게. 그럼 얘가 얼마예요? 이렇게 하면 얘가 20만 원이고 요거 이렇게 하면 얘가 40이에요. 그죠? 이렇게 세금을 냈었죠. 그러면 개정되기 전에는 취득세가 200에다가 여기 부가세 포함해서 얘가 220을 냈고 얘는 부가세 포함해서 240을 냈었네요. 이렇게 따로따로 냈었죠. 근데 얘가 통폐합이 된 거죠. 그럼 이 토탈에서 얼마 냈어요?
460을 냈었다는 거죠. 개정되기 전에. 근데 얘가 법이 개정되면서 어떻게 됐어? 이 등록세가 여기로 합해졌죠. 그래서 이름이 뭘로 바뀌었어요? 취득세 이렇게 바뀌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다? 개정되기 전하고 개정 후 세율이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이 어떻게 바뀐 거야? 1억에 그냥 합해서 얼마? 4%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럼 얼마예요? 400만 원이죠. 그죠? 그럼 금액이 똑같잖아요. 200, 200 합해서 얼마? 400. 그 얘기예요. 자, 근데 문제가 이거예요. 이 부가세가 문제가 되는 거야, 부가세가. 왜냐면 얘가 현재 400인데 여기다가 농특세, 여기다가 농특세 10%와 지방교육세 20% 해버리면 금액이 달라지죠. 그죠? 여기다 10%면 얘가 40이 나오고 얘가 80이 나와버려요? 그럼 120만 원이 되는 거죠. 원래 얼마 나와야 돼? 농특세는 20만 원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 40만 원이 나와야 정답이잖아요. 그래야 460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얘를 곱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얘는 어떤 금액이에요? 취득세와 등록세를 합한 거잖아요. 얘가 뭐예요? 과거 취득세와 등록세를 합한 거예요. 근데 이 농특세는 원래 어디에 붙은 거예요? 취득세 붙은 거고 등록세는 지방교육세는 등록세에 붙은 거잖아요. 근데 이걸 합한 데다가 이걸 해버리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구하라는 거야? 이 농특세와 지방교육세는 여기다 곱하지 말고 개정되기 전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예를 들면 농어촌 특별세는 어떻게 구하니? 그러면 얘는 원래 어디에 붙었어요? 취득세에 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농특세는 얘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금액이 똑같아지니까. 그러면 1억에 그 다음에 얼마? 취득세가 몇 프로예요? 2%잖아요. 그러니까 2% 곱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그럼 얼마 나와? 200만 원. 그죠? 여기다가 농특세 10%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그럼 얼마 나와요? 20만 원 나오는 거지. 금액이 똑같이잖아요. 그러면요, 농특세는 어떻게 구하는 거야? 무조건 몇 퍼센트를 곱하면 돼? 2%. 왜? 취득세는 세율이 하나밖에 없었다 했잖아. 2%. 그죠? 그러면 지방교육세는 어떻게 구하느냐? 20%는 자, 1억에 얘는요, 등록세에 붙은 거잖아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옛날에 개정되기 전에 등록세 세율만 곱해야 돼요. 그죠?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되는 거죠. 표준세율에서 1000분의 20을 빼줘요. 세율을. 왜요? 얘가 과거에 취등록세가 합해진 거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과거에 등록세 세율만 남으려면 뭘 빼줘야 돼요? 옛날 취득세를 빼줘야 되잖아요. 그럼 옛날 취득세가 몇 프로예요? 2%잖아. 이걸 빼주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 빼버리면 뭐만 남아요? 옛날 등록세 세율만 남겠죠. 그래야 세율이 똑같아지잖아. 그러면 지금 취득세 표준세율이 4%잖아요. 매매가. 그럼 여기서 4%인데 여기서 뭘 빼주라고요? 취득세 2%를 빼주라는 얘기지. 그럼 얘도 몇 프로가 돼요? 똑같이 2%가 되잖아요. 그럼 얘도 1억에 2%니까 얘도 200만 원 나오겠죠. 그죠? 그럼 여기다가 지방교육세 20% 하면 막 얘가 40이 나오는 거지. 그럼 금액이 똑같아지는 거지. 자, 다른 걸로 예를 들어볼게요. 자, 이건 매매인데 얘가 만약에 증여를 받았다 쳐봐요. 증여. 그러면 얘가 1억에 얘가 3.5%죠. 증여는 3.5% 그죠? 그럼 취득세는 얼마나 나요? 350만 원이 나오겠죠? 자, 여기까지는 별 문제 없죠? 자, 여기 농특세는 똑같이 몇 프로 곱해? 그냥 무조건 2% 곱해요. 왜? 취득세는 뭐 했다고요? 상속, 증여, 매매 다 할 거 없이 세율이 하나밖에 없었다. 몇 프로? 2%. 얘는 똑같이 가요, 그냥. 여기가 달라지죠. 왜? 지방교육세는 등록세에 붙은 건데, 자, 등록세는 표준세율이 지금 얼마예요? 증여가 3.5%잖아요. 그럼 여기서 3.5%에서 뭘 빼줘? 취득세 2%를 빼줘야 되잖아. 그럼 얼마 나와요? 1.5%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1.5%니까 얘는 150만 원 아니에요. 그럼 여기다가 지방교육세 20%니까 얘는 30만 원이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간다는 얘기야. 구하는 게 이렇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듣고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거 듣고 이해하시는 분도 있고 또 헷갈리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건 신경 쓸 거 없는 거예요. 이걸 왜 설명하냐면 그냥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이걸 계산해서 문제를 내고 맞고 이렇게 잘 안 내요. 오래전에 나온 적이 있긴 해요. 근데 이걸 굳이 여러분이 여기까지 해가지고 막 계산 방식에서 아 이게 어떻게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야. 어차피 중요한 건 얘가 부가세가 2개라는 거지
농특세 10%와 지방교육세 20%가 붙어요. 그 왜 두 개가 붙는다고요? 이 두 개가 합해졌기 때문에 농특세는 원래 취득세에 있던 거고 얘는 등록세에 있던 거지만 이 등록세가 여기로 통폐합이 되었으니 얘도 같이 따라와야지 금액이 똑같아지니까 그래서 부가세가 두 개인 거란 얘기죠.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근데 우리 교재는 그러면 이 부가세를 어떤 식으로 계산하느냐 그걸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근데 계산은 어떻게 한다고요? 얘는 개정되기 전에 원래 개정되기 전에 취득세를 구해서 거기다 10% 구하고 요것도 개정되기 전에 등록세 세율만 곱해서 나온 금액에다가 해라. 왜? 그래야 금액이 똑같아진다. 왜 여기다 안 한다? 이거는 이 두 개를 합한 금액이기 때문에 여기다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그 얘기가 지금 설명이 돼 있는데 101페이지 5번에 1번 농어촌 특별세 1번 취득세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라고 돼 있죠. 자, 뭐라고 돼 있나 볼게요. 취득세 표준세율을 100분의 2로 적용해요. 몇 프로예요? 2%. 그러니까 네가 농어촌 특별세를 구하려면 그 매매 금액에다가 취득세를 얼마? 100분의 2, 몇 프로? 2%를 적용해서 나온 금액에 농특세 10%를 구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거기 100분의 2, 왜? 취득세는 원래 2%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걸 적용하여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액의 10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그런 뜻입니다. 넘어가면 감면 있으면 감면은 이제 감면 받으면 우리 농특세 20% 낸다 했잖아요. 근데 그거는 뭐 계산 같은 거 하지 마세요. 머리 아파요 그거. 2번 지방교육세 나오죠. 동그라미 1번만 볼게요. 취득 물건에 대해서 과세표준에 그 다음 뭐라고 되세요? 부동산 취득 및 부동산 외 취득세율 이거죠. 취득세율. 여기서 뭘 빼죠? 1000분의 20을 빼래. 왜 빼준다고요? 요거는 원래 등록세에 있던 거니까 여기서 등록세만 남으려면 옛날 취득세 2%를 빼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나온 금액에다가 농특세를 지방교육세를 구하라. 그래서 1000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이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읽으면 되는데 그 내용이 이해를 하려고 할 거 없어. 이해 안 가면 그냥 취득세는 뭐 농특세 10%, 지방교육세 20%가 부가세로 부과된다. 그거로만 기억하면 돼. 그것만. 이거는 근데 제가 한 번에 어떻게 구한다는 걸 설명을 하려고 한 거니까 여기에 꽂히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꽂히면 또 문제가 뭐냐면 한 김에 얘기했어요. 2번에 지방교육 동그라미 1번에 취득 물건하고 가로 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간주 취득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라고 돼 있죠. 무슨 얘기냐면 간주 취득은 지방교육세를 안 낸다는 얘기야. 왜요? 여러분 간주 취득은 세율이 뭐죠? 중과 기준세 2%잖아요. 자, 간주 취득은 옛날 취등록세 할 때 취득세는 2% 냈다겠죠. 근데 등록세는 냈다겠어 안 낸다겠잖아. 왜? 간주 취득은 소유권 변동이 없잖아요. 지목이 전에서 대로 바뀌었어. 그러면 뭐를 안 내? 등기는 안 해. 소유권 변동 없으니까. 그리고 뭐만 냈어? 취득세만 냈어. 취득세만. 그러면 이 간주 취득은 원래 등록세를 안 냈잖아요. 그러면 지방교육세는 원래 여기 붙는 거잖아. 등록세에. 근데요, 간주 취득은 등록세 내지도 않았는데 거기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를 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간주 취득은 부가세가 뭐만 붙는 거야? 원래 취득세만 냈으니까 그 취득세에 붙는 농특세 10%만 내는 거죠. 그래서 거기 지방교육 설명하면서 가로 안에 간주 취득은 제외란 말은 간주 취득은 원래 등록세를 안 냈었기 때문에 거기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도 안 낸다 그런 뜻입니다. 중요한 얘기는 아니에요. 그죠? 온 김에 설명한 거죠. 그 나머지 읽지 마세요. 2, 3, 4 읽으면 골치 아파요. 그 읽을 필요도 없고 시험에 언급이 되는 게 아니니까.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취득세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등록세부터 이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